자, 경제수학이야. 경제수학은 총 이제 크게 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수학 경제생활, 두 번째 수열과 금융, 세 번째 함수와 경제, 네 번째 미분과 경제.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수열과 금융이라는 요 파트는 이제 기존의 수학 원이지 수원에 있는 등비 수열의 활용이야. 등비 수열의 활용, 등비 수열의 활용. 원리 합계라고 이제 보통 많이 알고 있지. 원리 합계, 뭐 적금 계산하고 이런 것들. 자, 그 챕터에 있었던 내용 현재도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뭐 상환이라든가 돈 갚는 거, 뭐 아니면은 뭐 연금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 원래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경제 수학으로 넘어왔지. 교육과정 빠지면서 내용이 왜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넘어왔다. 그 말은 곧 여기도 이제 제법 쉽지 않다라는 얘기야. 게다가 여기 이제 자연상수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재 이과 학생들만 배우는 내용이지. 근데 이제 새로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수학 기호도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함수와 경제라는 요 파트도 이제 뭐 경제 용어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치수, 자, 이 단어는 고1 때 원래 했던 내용이었었는데 이것도 교육과정 빠진 내용이다. 그래서 빠진 이유는 다 있지. 이유가 다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이제 빠진 건데 그 빠진 내용들이 다 경제 수학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아마도 요 2단원하고 그 다음에 요 3단원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4단원은 요 미분 파트, 도함수의 미분법, 뭐 미분의 그래프 개혁, 뭐 파트도 별로 안 되는데 수학 2 내용이겠지, 그지? 미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수2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왜 이제 1단원이지. 사실 사칙연산 정도로만 해도 경제 용어가 일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제 지표 단원부터 한번 스무스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일단 보자. 뭐 학습 목표 한번 읽어봐주고, 경제 지표를 나타낼 때에는 뭐 단위라는 중요한 기준을 이용한다. 뭐 단위라는 중요한 기준.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보다시피 이제 금액들 경제를 얘기할 때는 뭐 단위들이 다 크단 말이야. 이제 뭐 몇 조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쓰기에는 너무나 보기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표시법이지. 표시하는 이 표시법을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을 갖다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단위라를 갖다 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 같은 게 보면 조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인 거를 아니까 이제 숫자들만 이제 기록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편하겠지. 헷갈리지 않게. 자,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이제 책의 교과서에는 예제 1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 사칙연산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를 넣어놨어. 뭐 이거는 그냥 자기가 직접 해보면 될 것 같아. 뭐 풀이도 있지만 뭐 선생님도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뭐 73을 갖다가 두 개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어. 선생님 간단하게 할게. 나는 73에다가 1 빼주고 1 더해주자. 자, 73 이렇게 만들자. 그 다음에 사칙연산을 모두 이용하여 두 자리 짝수를 만들어 본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써야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할까? 9 곱하기 0 곱하기 썼고 나누기 1. 자, 이러면 0이지. 그지? 0. 그리고 11 더해주고 1 빼주면 10되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자리 짝수 간단하게 뭐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비율. 자, 비율이라는 것은 어떤 뭐 수학적인 의미는 어떤 수가 다른 수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관계이다. 뭐 중학교 때도 다뤘던 부분이지. 비율. 그래서 뭐 A와 B의 B, A 대 B라는 것을 뭐 B분의 A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대 2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비율로 2분의 1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지. 자, 이걸 그대로 소수로 나타내자면 0.5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 비율을 갖다가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뭐 GDP, 뭐 GNP, 뭐 GNI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이런 것들을 비율로서 이제 어떤 지표를, 경제 지표를 나타내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GNP, GDP, 뭐 GNI 이런 것들은 뭐 국가의 이제 경쟁력하고 뭐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들인데, 일단 설명 한번 볼까? GNP라는 것은 자, 1년 동안 국민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다. 뭐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 총생산이니까 국민들에 의해서만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참고해도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그리고 GDP 하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국내 1년 동안 나라 안에서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서 국민이 외국에 생산한 것은 포함하지 않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된다. 그러니까 GNP와 GDP의 차이점은 좀 알아두고 GNP는 국민이 총 생산한 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 안 시킨 거고 국내 총 생산은 말 그대로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아 외국인이 국내 생산하는 것은 포함을 하고, 그래서 GDP 계산하는 것은 GNP, 아까 GNP 계산한 거에다가 대외 수치 소득, 이거는 이제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은 뺀다고 했으니까 빼준 거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은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제 더해준 거지. 자, GNI는 가계. 자, GNI는 뭐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 지표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지. 한 나라의 이제 국민이 생산 활동에 뭐 참여한 대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소득 받으면 이제 소득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다 더한 거지. 그래서 국민 총 소득이 바로 GNI가 된다. 자, 문제가 여기에 1번에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 뭐 다음은 빌 게이츠에 대한 뉴스 기사이다. 기사를 보고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을 구하여라. 자, 뭐 기사에 대한 설명은 쭉 이렇게 있는 거고, 뭐 빌 게이츠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이야. 여기 이제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거, 요거를 보고 계산하면 되거든. 게이츠 재산은 이제 900억 달러인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0.5%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걸 이제 X라고 하면 이 X의 0.5%, 0.5%라는 거는 비율로 얘기하면은 이제 1%가 우리 이제 100분의 0.01이잖아. 0.01, 100분의 1이지. 0.05 하면은 이거는 0.5%는 0.005인 거니까 1000분의 5란 말이야. 1000분의 5. 그럼 이 x에다가 5%인 1000분의 5를 곱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900억 달러가 된 거지. 그럼 이거는 이제 200분의 1인 거니까, 그럼 x는 200 곱하기 900, 18만이지? 단위는 이제 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볼 건데, 경제 성장률 퍼센트야. 이제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빼갖고 나누기 전년도 실질 GDP를 나누고 이제 곱하기 100.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리고 일단 여기서 또 실질 GDP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좀 참고합시다. 참고. 네, GDP가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명목 GDP가 있고, 명목 GDP. 그 다음에 실질 GDP가 있어. 이 두 차이점이 뭐냐면, 명목 GDP라는 것은, 생산된 기간에, 그러니까 어떤 뭐를 이제 생산을 했을 때 생산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생산된 기간에, 이제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물가지, 시장 가격을 갖다가, 이제, 따져가지고 이제 계산한 거야. 근데 이제 실질 GDP라는 거는 특정 기준 연도가 있어. 특정 기준 연도. 좀 어려운 말인데, 특정 기준 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얘는 물가를 이제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을 갖다 반영을 시킨 거고, 아 이제 이렇게 하면 그렇다. 예를 들어 줄게. 예를 들어서 쌤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뭐 볼펜을 갖다 한번 만들었다고 해볼게. 볼펜 특수 제작을 한 거야. 선생님이 뭐 한 달에 하나씩 해갖고 2018년도에는 12개를 만들었고 2019년 좀 게을러 가지고 두 달에 하나씩 해서 6개를 만들었다고 쳐보자. 그 볼펜은 하나당 한 개의 가격이 얼마냐면 2018년도는 뭐 1,000원이라 할까? 1,000원? 근데 2019년에는 대박을 쳤어. 그 볼펜이 너무 좋은 거야. BTS가 선생님 볼펜 썼는데 너무 좋았다고 해서 광고를 해줘갖고 예를 들어서 한 개에 10,000원을 받은 거야. 10,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선생님 혼자만 살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 혼자 산다고 가정한 거야. 그러면 GDP가 얼마냐면 GDP가 자 이거를 명목 GDP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018년도에는 지금 12개 이제 1,000원이니까 12,000원이지, 그지? 12,000원. 12,000원. 그리고 2019년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은 6개 만원이니까 6만원이야. 6만원. 그러니까 명목 GDP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때? 수입이 확 늘었지. 개수는 적게 지금 12개에서 6개 적게 생산했는데 수입은 늘었지만 개수는 적게 생산했단 말이야. 자, 근데 실질 GDP로 따지게 되면 실질 GDP 그러니까 특정 기준 연도로 계산한다 그랬잖아. 이 특정 기준 연도를 뭐 2018년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해볼게.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물가가 지금 1,000원이잖아. 1,000원이니까 12,000원이야. 근데 2019년에는 만원에 한 게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2018년 기준이니까 6개 생산했으면 1,000원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6,000원인 거야. 6,000원. 6,000원. 그러니까 실질 GDP 내려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실질 GDP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게 되면 이 나라에서 뭐 얼마나 이제 생산을 갖다가 많이 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따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 영향을 갖다 제외시켜 가지고 이 특정 기준을 잡아가지고 2018년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선생님 게을러 가지고 생산을 갖다 덜 했구나. 그지? 12,000원, 6,000원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생산량의 변화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야. 그가 그 파악하는데 이제 유용한 거지. 그래서 내가 생산을 적게 했으니까 경제 성장이나 어떤 뭐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파악하는데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뭐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뭐 201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6개년의 평균을 구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평균 구한 거야. 이 경제 성장률의 평균 구한 거 다 더해서 6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거야.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에서 뭐 경제 성장률을 갖다 계산해 본다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금년도 실질 GDP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지금 2019년에 지금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야. 2018년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따진다고 하면 자, 계산법 전년도 실질 GDP를 나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년도가 12,000이지. 12,000. 그러니까 12,000을 기준으로 금년도에는 6,000 실질 GDP가 마이너스 전년도 12,000.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더 적게 생산했으니까.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해주겠다.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12,000분의 마이너스 6,00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곱하기 100 하면 마이너스 50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50% 적게 생산을 갖다가 덜 했으니까 50%만큼 적게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적게 생산했으니까 경제는 하락한 거지. 자, 그리고 1인당 GDP는 소속 국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인데 1인당 GDP 계산할 방법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지. 이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겠지. 자, 예제 4번 하나 보자.
전체 인구수가 50명인 국가의 올해 실질 GDP가 작년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을 때 경제 성장률 구하고 그 다음 올해 1인당 GDP를 각각 구하라. 그럼 아까 했던 요 경제 성장률 계산은 요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자, 기준을 작년 100에서 이제 증가하니까 작년 100분에 올해가 150이지? 150에서 100을 뺀 거. 그러니까 50만큼 이제 증가한 건데 이걸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겠다 이거지. 곱하기 100. 그러면 50이지. 50%, 50%가 성장한 거야. 그 다음, 올해 1인당 GDP라는 거는 실질 GDP. 실질 GDP, 올해는 150이잖아. 150을 인구수 50명이니까 50으로 나눠서 3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문제 2. 이건 이제 비율 문제지. 비율 문제인데 문제를 보면 A라는 사람의 임금은 200만원이고 세금으로 6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 세후 임금은 140만원이 된다. 또 B라는 사람의 임금은 450만원인데 세금으로 9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 세후 임금은 360만원이 된다. 두 사람 A와 B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라. 자, A라는 사람은 200만원을 갖다 받았는데 200만원 중에서 세금의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60만원을 갖다 세금 냈단 말이야. 세금의 비율. 그러니까 200만원 중에서 60만원이 얼마나 비율 되는지 퍼센트지로 나타내라. 곱하기 100. 이렇게 가라는 얘기지. 30%지. 30%. 자, B는 마찬가지. 450만원을 갖다가 임금을 받았어. 450만원 중에서 90만원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게 세금이야. 90만원 곱하기 또 100 해주면 요거는 5분의 1이니까 곱하면 20%. 자, 간단하지. 비율 문제. 뭐 중학교 과정으로도 충분히 비율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이제 차이점. 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상당히 헷갈리고 정확하게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 뭐 이제 예시된 지문을 활용을 좀 해볼 건데, 자, 이번 주에는 이라크의 혼란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1300포인트에서 10%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주가의 방향에 대해 가나증권의 김 부장은 뭐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날씨가 따뜻하여 뭐 석유 소비량이 감소한 반면에 미국의 석유 비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유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에는 종합주가 지수도 10% 정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10% 하락했다가 10% 다시 올랐으니까 다시 1300포인트가 된 거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1300보다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1300포인트에 대한 10% 하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300포인트에서 10% 하면은 이거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1300에 대한 비율 10%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130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30포인트가 하락한 거야. 그러니까 1300포인트에서 130포인트가 하락했으니까 이거 얼마인 거냐? 1170포인트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10% 올랐다는 얘기는 요 1170에 대한 또 10%가 오른 거야. 그래서 1170에 대한 또 10%. 그럼 100분의 10을 곱하면 또 10분의 1이니까 117포인트가 다시 올라간 거야. 그러면 1170에다가 117을 더한 1287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300포인트를 회복을 못한 거지. 자, 이런 말인 거지. 그래서 그냥 몇 퍼센트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준에 대한 어떤 비율을 얘기해 주는 거다. 관련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볼까? 예제 5번.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 자, 이걸 표현할 때 뭐 막연하게 10%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50%에서 60%가 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해 놨지. 자, 이 10% 포인트가 늘어난 거야. 10% 포인트가 늘어난 거고 그 그냥 몇 퍼센트 증가했다라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가야 맞는 거냐면 50% 중에서 10% 이만큼 이제 더하면 이게 이제 60%가 되는 건 맞는데 이 10%가 더해서 이게 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10% 포인트가 된 거고 이 50% 중에서 이 10%만큼의 양은 정확하게 20%라는 거지. 그러니까 50%라는 양 중에서
자, 퍼센트 쓰면 좀 헷갈리려나? 자, 50이라는 것 중에서 비율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20%가, 즉 5분의 1이잖아. 5분의 1이 이게 10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10이 늘어났다는 10%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0%에 대한 정확하게 20%가 증가했다라고 해야 그게 60%가 되는 거지. 차이점 알겠어? 자, 2%에서 1%로 감소했다를 표현할 때, 뭐, 막연하게 1% 감소했다? 아니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50%가 감소했다, 라고 해야 되는 맞는 거고. 그러면 그냥 수치로 얘기할 때는 1%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정확한 표현인 거야. 자, 문제 3번 하나 더. 작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자. 올해의 실업률이 4%포인트 감소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퍼센트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0%에서 4%를 뺀 6%라는 의미다. 맞지? 근데 그냥 단순하게 실업률이 4%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얼마의 실업률인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10에 대한 4%라고 하면 말 그대로 100분의 4를 갖다 빼는 거지. 비율로 10에 대한 4%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0.4잖아. 0.4. 그러니까 0.4% 포인트를 감소한 거지. 그러니까 10에서 0.4를 뺀 9.6%가 된다라고 답을 해야 맞는 거지. 자, 그 다음, 비례라는 부분이고, 자,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중1 때, 뭐, 정비례, 반비례, 뭐 이런 거 이제 배운 적 있을 거야. 정비례, 반비례. 자, 그 내용이야. 그래서, 뭐, 아래 이제 표에 큰 톱니바퀴가 회전할 때 맞물려 있는 뭐 작은 톱니바퀴가 회전한다. 그래서 큰 톱니바퀴가 한 번 돌 때 작은 톱니 3번 돌고, 2번 돌 때 6번 돌고, 3번 돌 때 뭐 9번 돈다. 4번 돌 때 12번 돌고, 이런 관계라면, 그러니까 2배, 3배, 4배 될 때 2배, 3배, 4배 된다는 얘기지. 이걸 이제 뭐라 그래? 정비례라고 하는 거고, 관계식으로는 y는 3x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반대로 뭐 2배, 3배, 4배 될 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반비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그려봤을 거야.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 y는 2x, 자, 그릴 수 있어. y는 2분의 x 그릴 수 있고, 그 다음 xy는 2, 자, 이게 바로 반비례. y는 x분의 2,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릴 수 있지. 뭐 고1 때는 이거를 뭐 분수함수, 유리함수라고도 했었지. 점근선 이런 거. 자, 그 다음 이제 비례배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례배분도 뭐 중학교 때 많이들 풀어봤을 거야. 그래서 비례배분, 뭐 두 사람 A와 B가 어떤 물건 15개가 있는데, 이거를 일정한 비로 나눠 가지려고 한다. 뭐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를 뭐 방법을 이용해서 살펴보자. 그래서 뭐 B를 이용하는 거, 뭐 1대1로 나눠 갖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A와 B가 1대1로 나누게 되면은 뭐 B가 2배 갖는 거니까 15개를, 그러면 A가 5개 갖고 B가 10개를 갖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분수를 이용하는 방법, 2대 3을 나눠 갖는다면 A는 5분의 2, B는 5분의 3. 그래서 15개 중에서 5분의 2에 해당하는 6개를 A가, 그 다음 15개 중에서 5분의 3에 해당하는 9개를 B가 갖는 거고, 이 이제 비례배분이라는 게 전체 2대 3 비로 나눌 때 전체 2 더하기 3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거 비율 5분의 2, 그 다음 2 더하기 3 5분의 3에 해당하는 거 5분의 3, 자, 이렇게 나눠 갖는 거, 자, 이런 거를 비례배분이라고 하는 거야. 자, 뭐 예제 문제 보면 두 사람 A와 B가 조개 35개가 있는데 3대 4로 나눠 갖는다면 각각 몇 개씩 나눠 갖는지 구하여라. 뭐 다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해본다면 35개를 3대 4다 그러면 3 더하기 4, 7 중에서 3에 해당하는 비율 7분의 3이지. 그래서 35 곱하기 7분의 3 계산하면 15개. 이게 이제 A가 받는 거고, 그 다음 35 곱하기 또 마찬가지 7분의 4지. 이게 B가 받는 거네. 그래서 20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자, 문제 4번. 이건 좀 헷갈리겠더라. 이거는
세 개의 어항 PQR이 있는데 각 어항에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더니 동일한 양의 물, 뭐 이거를 A라고 합시다. 근데 P라는 어항에는 그 P라는 어항의 양의 이제 4분의 1만큼 찬 거고, 그 다음 Q라는 어항은 3분의 2가 찬 거야. Q라는 어항 자체에 대한 3분의 2가 찼다는 얘기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또 R이라는 어항도 그 자체에 전체의 5분의 4가 찼다. 그 세 개의 어항의 크기를 비교해라. 그러니까 P, Q, R의 이제 크기를 B로 나타내라 이 말이야. 자, 식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면, 자, 전체 A라는 양을 갖다가 똑같이 넣은 거야. 근데 P라는 크기가 있겠지. P라는 크기에 4분의 1 P만큼 찬 거고, 또 역시 A라는 양을 Q에다 채웠는데 Q에 3분의 2만큼 찬 거야. 또 R이라는 거에도 5분의 4만큼 찬 거라고. 똑같은 A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P라는 것은 4A 만큼이 되는 거고, 어항의 크기가. Q는 2분의 3A라고 볼 수 있고, R은 4분의 5A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PQR 비율로 나타내라 라는 얘기는 뭐 간단한 자연수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고, A는 뭐야? 다 똑같으니까 안 써도 괜찮지. 4대 2분의 3대 뭐 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모 이제 최종배 4를 딱 곱해주면 16대 뭐 6대 5. 자, 이렇게 간단하게 B로 나타내라 라는 문제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